자, 오늘은 제가 쿠팡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마진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어요. 이게 다른 사람들도 만든 걸 봤는데 수식도 틀리고 이 숫자가 막 부가세며 뭐 이런 뭐 계산 방식도 틀리고 좀 잘못된 것들이 좀 많은데 저런 자료를 업로드를 하는 게 맞는가? 이게 괜히 잘못된 지식을 전파를 했다가 결국에는 피해 보는 거는 이거를 믿고 사용하는 이제 순수한 그런 뭐 의심 없는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겠죠.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 새로 만들자. 내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배포를 한번 해보자.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진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어요. 근데 이 마진 계산기가 자 이렇게 이 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광고센터, 뭐 판매 수수료 링크, 뭐 쿠팡 상세 요금 링크, 뭐 쿠팡 요금 수수료 링크,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다가 좀 어려우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유튜브 링크 이렇게까지 다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. 일단 첫 번째로 최초 입고일, 이거는 뭐 오늘 입고됐으면 12월 23일 쓰면 되는 거고, 뭐 25일 쓰시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판매 일수, 판매 일수는 이 상품을 지금 현재 30일 동안 팔았으면 뭐 30일, 만약에 이게 뭐 10일 동안 팔았으면 뭐 한 10일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30일로 수정을 했고, 그리고 상품 URL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이제 URL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,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뭐 IT면 IT, 잡화면 잡화, 식품면 식품,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명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파워헬스 올림피아 뭐 허리 역도 리프팅 벨트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뭐 이거는 좀 글씨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이건 뭐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글씨 크기 그 상품명에 맞춰서 크기는 조절이 되는 거고. 네, 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수수료율은 지금 11.8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15,000원이면은 사실 이 판매가가 15,000원이 아니라 나누기 1.1을 하면 이제 13,636원, 이게 원래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판매가예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매가를 올려놓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5,000원의 판매가로 형성을 했으면은 수수료도 10.8%가 아니라 11.8%로, 이게 지금 10.8 곱하기 1.1을 하게 되면은 이제 11.8%가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11.88%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. 이 제품의 원가, 이거 제가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 보시면 여기에 이 위안화라는 걸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알리프라이스로 해가지고 뭐 1688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이 상품이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현재 도매가가 뭐 한 55위안 정도 된다고 나오죠. 그럼 여기다 55위안을 넣으면은 기준 환율로 해가지고 원가가 이렇게 딱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. 이게 1.25를 곱한 이유가 뭐냐면 배송비도 있고 이 해외 배송비도 있고 뭐 관세, 뭐 부가세, 뭐 그리고 뭐 통관 수수료, 뭐 기타 비용,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곱하기를 그냥 1.25로 곱을 해 놓은 거예요. 1.25배로. 예, 그래가지고 CIF로 해가지고 1.25배를 곱하고 나면은 이제 기준 환율을 200 위안으로 설정을 했을 때, 이것도 지금 위안으로 바꿔 놓을게요. 서식에서 통화해서 뭐 이것도 뭐 그냥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수정하시라고. 지금 여기 있다 중국어. 중국어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이제 기준 환율이 200원, 이거는 원이 되는 거잖아. 이거는 원으로 바꿔 놓을게요.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 환율이 200원에다가 지금 이 위안화가 55위안을 했을 때 13,750원. 근데 지금 이 상품이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죠? 79,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. 그러면 79,800원 했을 때 원가율이 17.2%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이 배송비가 지금 3,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또 상품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, 그랬을 때 배송 비율이 현재 4%가 나오고, 근데 원래 이게 이 옆에 있어야 되고 이 원가율이 사실은 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, 근데
아무래도 이렇게 수정 금지 파일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걸 그냥 입력만 하시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실 수 있게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옆에 있는 게 더 좋은데 뭐 이거는 적응을 하셔야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총 매입, 그러니까 총 매입 혹은 생산 수량이 있는데 처음에 만약에 내가 한 30장 정도를 가져왔다고 쳐요.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쳐요.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BEP라는 게 있어요. 이게 41만 2,500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처음 매입한 수량 곱하기 이 원가 했을 때 41만 2,500원이고 이 BEP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상품을 매입을 30개를 했지만 이 마진 플러스 원가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죠.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하는 금액이 이제 41만 2,500원에 이제 달성을 하는 게 6.25개가 판매가 되면은 나는 이제 순이익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 대략 한 24개 정도는 팔릴 때마다 원금 포함해서 원금은 이미 다 건졌으니 싹 다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달성률도 있는데 제가 지금 판매량을 지금 만약에 6.25개를 만약에 지금까지 만약에 6개가 팔렸다고 쳐요. 그러면은 지금 달성률이 20%로 되어 있죠. 원래 20.52%가 이제 BEP 초과를 하는 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건데 지금 20% 정도 있으면 얼추 손익분기점을 거의 다 도달했다. 만약에 7장 한 장만 더 팔리면은 난 지금 손익분기점 넘었다.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반품 회수 및 재입고 비용 이거는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보시면은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움직여요. 이 순이익 부분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반품 수량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게끔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 번 3장 정도 됐다, 뭐 2장 정도 됐다,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순이익 부분이 좀 변경이 되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에서 반품이 2개 들어왔으면 이거는 뭐 4개로 줄어들겠죠. 6개가 팔려가지고 2개가 이제 반품이 들어왔으면 판매 수량은 4개가 되는 거겠죠.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 광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광고 개별 광고비. 그러니까 이 상품을 하나 판매를 할 때 내가 광고비를 얼마를 썼냐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4개 판매하는 동안 내가 만약에 광고비를 10만 원 정도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이 상품을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나당 2만 5천 원의 광고비를 썼다는 거예요. 광고비가 대략 31.33%를 광고비로 썼다. 이 상품 하나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. 그래가지고 이제 BEP 수량이 9.8개로 늘어났죠. 아까는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6.2개였는데 지금 9.8개로 늘어난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광고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BEP의 손익분기점이 변경이 된 거죠. 그럼 마찬가지로 순마진도 바뀌는 거예요. 이 순마진이 광고비를 하나도 안 썼을 때는 5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광고비를 10만 원을 썼고 하나당 2만 5천 원의 광고비를 썼으니 순마진이 2만 8,270원으로 바뀐 거죠. 5만 3천 원이었던 게 28,270원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순수한 이익률,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품을 30개를 매입해서 4개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이익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. 하지만 아직 그 손익분기점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순이익이라고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워요. 왜냐하면 순이익은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 이제 순수하게 남은 이익을 원래는 측정을 하는 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순이익이라고 쓰길래 저도 순이익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는 순이익이 아니라 마진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원래는 이건 마진이고 마진율로 보는 게 원래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생각보다 어렵나요?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져 놓으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내가 이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팔면 안 되는지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 한번 볼게요. 이게 지금 원가율이 17.2%짜리잖아요. 근데 이 상품이 아니라 다시 뒤로 넘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발목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. 그러면 이게 지금 13,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판매가에 14,900원을 입력을 하고 이게 발목 보호대 이렇게 써놓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원가를 이 상품이 지금 3.5위안이 아니라 그냥 6위안 정도로 보죠. 6위안 정도로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6위안을 넣었을 때 지금 CIF 기준 7.5위안이 됐고 그리고 기준 환율은 200원 했을 때 원가 하나당 1,500원 정도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품을 100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뭐 한 10개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됐다. 그리고 광고 비용은 아직은 뭐 0원을 썼다 했을 때 우리는 지금 8,330원이 남아요. 근데 만약에 이게 광고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가 만약에 이 상품을 뭐 10개를 판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비를 뭐 한 30만 원 정도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우리는 이 상품을 하나 팔 때마다 21,670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이 광고비를 만약에 뭐 한 10만 원 정도 쓰면은 거의 뭐 적자를 조금 면하는 정도, 뭐 한 8만 원 정도 쓰면은 예, 그때는 이제 살짝 흑자로 300원의 마진이 돌아선 거죠. 그러면 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비를 무려 하나당 8,000원이나 썼다는 거예요. 이 8,000원이나. 그럼 이런 상품은 사실은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 되겠죠. 이 원가율은 10%밖에 되지 않는데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또 혹은 배송비가 이 3,300원밖에 안 하는데도 무려 이 전체 매출이 22%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상품은 사실은 원가는 낮을지언정 기 부대 비용, 아까 위에 그 벨트는 4%였는데 이건 22%나 나가다 보니까 이런 상품은 사실은 원가율이 아무리 좋아도 거의 구매 전환 비용이 거의 개별 광고 비용이 한 2,000원 정도? 한 2,000원 정도 해가지고 뭐 판매가가 이제 그러니까 그 상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 비용이 한 2,000원 정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13.42%, 그랬을 때 마진이 이제 42% 정도가 나오니까 이런 상품은 그런대로 좀 괜찮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상품들은 진짜 잘못 물론 뭐 원가율은 좋지만 광고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순간, 뭐 광고비가 사실 과다한 것도 아니에요. 전환당 금액이 2,000원밖에 안 하면 사실 광고비 전환 금액이 되게 낮은 건데 만약에 한 5,000원 정도 돼버리면 한 3,000원 남는 거고, 만약에 전환당 금액이 요즘에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,000원 정도를 평균으로 보니까 10,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전환당 금액을 그러면은 지금 1,670원이 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. 전환당 금액이 10,000원이니까 광고비가 무려 67.11%, 거기에 배송비가 22%에다가 이 원가율까지 치고 플러스 이제 수수료, 여기 수수료 11.88까지가 치니까 11.21%가 적자를 보게 되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원가율만 낮은 거를 볼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14,900원이 아니라 149,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쳐봐요. 그리고 이 똑같은 발목 보호대예요. 근데 이게 지금 원가가 한 60위안 정도 됐다라고 계정을 해보면은 이 똑같이 10.1%가 되는 거죠.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똑같이 이제 10개로 딱 수량을 맞춰 놓으면 광고비를 똑같이 10,000원을 썼을 때도 광고 비율이 6.7%밖에 안 되고 수수료를 17,701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69.13%가 나옵니다. 이 판매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? 단순히 원가율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배송 비율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, 광고 비율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,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냥 무턱대고 원가율 낮고 그냥 가격 저렴한 상품만 이런 것들만 찾으시면 안 되고, 내가 실제로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마진을 얼마를 볼 수 있고, 이거를 이제 뭐 좀 가격을 단가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, 부대 비용에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순수한 부대 비용의 퍼센트율을 얼마만큼에 낮출 수 있는지, 이런 계산까지 같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. 만약 이런 상품만 갖고 오면 진짜 떼돈 벌겠죠. 심지어 이런 상품이 뭐 하루에 뭐 10개, 20개씩 나간다고 하면은 얼마예요? 하루에 10개 나간다고 치면 하나당 마진이 10만 원짜리니까 하루에 10개 나가면 100만 원씩 마진 보는 거네요. 그럼 한 달이면 3천인데. 이런 상품 파는 게 낫죠. 근데 이런 상품, 이 원가가 아무리 낮아도 불구하고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큰 이런 상품들은 웬만해서는 취급을 하시면 안 되고, 하루에 뭐 한 10개밖에 안 나가더라도 나는 원가율 낮으면서 마진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을 판매할래, 이런 기준으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실 때는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숨기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딱 이 상품을 지금 현재 몇 개 팔았고, 뭐 일평균 매출이 뭐 어느 정도가 났고, 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일평균 매출이 안 써 있는 거는 이거 똑같이 기간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. 이 기간을 쓰시면은 여기에 똑같이 다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품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. 이런 상품들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, 이런 상품으로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,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